오늘도 걷기 운동을 마친 안은경 씨를 만났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단 음료 대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 성공. 그런데 맛있겠는데? 맛깔스러운 자태로 유혹하는 디저트. 쿠키도 좀 살게요. 요거 이렇게 주세요. 제가 빵순이거든요. 이렇게 눈앞에 보이면 안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양손 가득 먹거리 쇼핑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맛있겠다. 아니 조금 전 운동하고 온 사람 맞아요? 먹고 또 먹고 아유 단맛에 취한 듯 주체할 수 없는 식욕. 폭풍 먹방을 보여주는 은경 씨 순식간에 먹어 치우는데요. 이렇게 먹고 나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뱃살. 뱃살 어떡하지? 어쩌다 일이 됐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40대 후반까지도 50kg도 안 나갔었는데 지금은 50대 들어서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찌는 거예요. 평생 비만 걱정은 없었다는 은경 씨. 어느 순간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걱정과 후회도 잠시 뭘 하나 봤더니 아니 갑자기 비빔밥을요? 단 쿠키랑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좀 매운 게 땡겨서 비빔밥 좀 먹으려고요. 디저트 배 따로 밥 배 따로입니다.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었네. 아이고야 손도 큰 은경 씨. 결국엔 양푼밥이 돼버렸습니다. 식탁에 앉기도 전에 한 입. 맛있다. 달달한 쿠키로 식욕을 돋운 뒤 짜고 매운 맛으로 본격 배 채우기. 늘 먹고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다는 은경 씨. 살이 찌면서 당뇨병에 고지혈증에 그다음에 무릎 염증, 관절염, 그다음에 오십견까지 지금 와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막 병이 생기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 좀 찾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심각한 복부 비만의 건강 적신호 안은경 도전자. 안녕하십니다. 왔어? 엄마 나 배고파. 뭐 먹을래? 만두 먹을래. 만두? 그래, 기다려. 한창 성장기인 만큼 학원 가기 전 간식은 필수인데요. 유나의 주문대로 만두를 준비하는 선희 씨. 그런데 초등학생 딸이 먹을 양 치고는 꽤 많은 것 같은데요. 푸짐한 간식이 완성됐습니다. 유나야! 다 됐어, 먹어. 엄마 근데 만두가 왜 이렇게 많아? 많아? 그럼 엄마도 같이 좀 먹지 뭐. 엄마 근데 다이어트 한다면서. 근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버릴 수도 없잖아. 같이 먹어줘야지. 음식이 남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결국 젓가락으로 거드는 선희 씨. 엄마 근데 조금만 먹어. 살찌니까. 알았어. 네가 많이 먹어. 그래야지 엄마가 덜 먹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쉬지 않고 만두 흡입. 유나가 아닌 선희 씨의 간식이 돼버렸습니다. 엄마 나 배불러 이제 갈게. 나 이거 남기면 어떡해? 먹다가 이렇게 조금씩 남기면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가 다 먹어버리니까 살이 계속 찌는 것 같아요. 언제쯤 비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막막한 선희 씨.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사춘기가 오는 것 같은데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꼭 성공해서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10년째 요요 현상 반복 박선희 도전자. 비만의 원인을 밝혀라. 병원을 찾은 도전단. 먼저 기본적인 체성분과 혈액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허리둘레 측정에선 두 사람 모두 복부 비만 상태. 또한 장내 미생물 확인을 위한 검사와 함께 복부 초음파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먼저 선희 씨의 결과는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는 피하 지방의 정상 범위는 남녀공이 보통 1cm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데
2.6cm로 상당히 피하 지방 양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피하 지방보다 더 중요한 내장 지방은 4.5cm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체지방률이 기준치를 훌쩍 넘었고 장내 유익균은 적고 유해균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은경 씨의 결과는 어떨까? 우선 피하 지방은 3.27cm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1cm를 평균이라고 기준을 잡는데 상당히 3배 이상으로 증가된 소견이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6.19cm, 약 6.2cm가 측정이 되셨어요. 특히 이런 체지방들이 복부 쪽으로 몰려있는 형태가 나타나셨는데요. 복부 체지방이 1kg 증가하게 되면 고혈당 위험성이 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복부에 있는 체지방을 제거하셔야만 되는 거죠. 체지방률 43%에 공복 혈당 기준치 이상,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 수치가 높았습니다. 오늘 두 분의 검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장내 세균 검사에서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수치가 더 높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단순히 체중계의 1에서 2kg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 사이사이 끈적하게 눌러붙은 내장 지방을 빼고 살이 더는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만 탈출을 위한 14일의 도전 스타트! 안은경 도전자, 다이어트 친구 만들기와 짐볼 운동법, 그리고 BNR17 섭취. 박선희 도전자, 신나는 전신 운동, 성장기 딸과의 식단 분리, BNR17 섭취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도전 3일차. 오늘은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운동 중인 은경 씨. 어제는 뭐 먹었어요, 저녁에? 어제 닭가슴살 샐러드 먹었어요. 그래요? 잘했네. 지역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다이어트 친구랍니다. 혼자 하게 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같이 만나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의지도 되고 자주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은경님이 다이어트 하려는 의지가 막 불타오르고 있어서요. 진짜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돼요. 아침에 언니가 이거 만들어서 사진 보내준 거. 네, 두부도 있고. 두부, 네, 두부에다가 와. 샐러드. 서로 식단도 공유한다는 두 사람. 이렇게 음식도 공유해주고 운동 시간도 같이 잡고 이렇게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는 꼭 바다 가서 비키니 입어요. 네, 진짜 꼭 입을 거예요. 화이팅! 도전 5일차. 운동 좀 해볼까? 오늘은 짐볼을 이용한 뱃살 빼기 운동. 짐볼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히 해 열량 소모를 높인다고 합니다. 제가 뱃살이 나와서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 짐볼로 운동을 하면 뱃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하고 있어요. 뱃살 타파 응원할게요. 도전 7일차. 뭐 맛있는 거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요새 자주 먹고 있는 거거든요. 와, 월남쌈이네요. 네,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이 있어서 요즘 자주 먹고 있어요. 요새는 빵 같은 거 잘 안 먹고 네, 최대한 절제하고 있어요. 참기 힘들잖아요. 아유, 그래도 어떡해요. 참아야죠. 도전 시작 후 디저트부터 끊었다는 은경 씨. 가공된 음식이 아닌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식단 위주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 도전 9일차.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요. 진짜. 의지를 불태우는 선희 씨. 그렇다면 오늘의 공복 혈당 수치는 94. 도전 전보다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화창한 주말. 네, 이거 엄마 어렸을 때 하던 땅 따먹기라는 건데 한번 해봐. 이젠 뭐든 활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유나야, 엄마가 유나를 위해서 건강 도시락을 준비했잖아. 맛있겠지?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한 선희 씨. 다이어터 엄마와 성장기 딸의 맞춤 도시락 되시겠습니다.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러 오면 달달한 음식만 먹게 되는데 이렇게 도시락을 싸우면 그런 거를 안 먹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신만의 다이어트 철칙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선희 씨. 내장 지방을 잡아라.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BNR17 섭취까지 14일간의 도전 종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다시 병원을 찾은 도전단.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허리둘레 변화는 과연? 안은경 도전자 3cm 감소, 박선희 도전자 7cm 감소. 또한 장내 미생물 검사와 함께 복부 초음파도 시행했습니다. 안은경 도전자의 검사 결과는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피하지방 수치가 2.54cm까지 감소를 했고요. 내장지방 수치도 4cm까지 감소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체중은 3kg 줄었고요. 근육량은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셨습니다. 안은경 도전자 체중 3kg 감량에 체지방률 5% 감소, 또한 장내 유익균은 많아지고 유해균은 줄었습니다. 한편 선희 씨는 오늘 했던 검사에서 피하지방은 1.76cm까지 많이 감소하신 것으로 나왔고요. 내장지방 수치는 3.2cm로 이전 검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하신 상태세요. 혈액 검사상에서도 공복혈당이 감소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박선희 도전자 체중 4kg 감량, 공복혈당 수치 정상, 장내 유익균은 늘고 유해균은 줄었습니다. 두 분 모두 2주 전에 비하여 체지방과 체중이 감소했고요. 무엇보다 장내 유익균은 증가하고 유해균은 감소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좀 든든하게 먹어야지. 아우, 아직도 저거 많으시네. 아우. 네? 식단 관리를 고혈압이신데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뭘 또 이렇게 장 봐갖고 해먹기가 좀 귀찮아요. 그게 요즘 냉동식품 너무 잘 나오잖아요, 저렇게. 그래요. 저건 또 뭐야? 어제 먹다 남은 치킨. 가자고. 와, 아침에 너무 헤비한데요? 든든하게 먹어야죠. 아침은 든든해야죠. 어우, 좋아. 아니, 혈압이 159에 약간 뭐 뇌출혈, 가족력도 있는데 식단 관리 하셔야죠.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막상 하려 보니까 너무 번거로워요. 이게 해먹는 습관이 안 들어있으니까 진짜 식단 관리가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지. 관리라는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어우, 좋다, 좋다. 그래서 봐, 소금. 안타까운 게 저게 세상 맛있어. 맛있죠. 근데 지금 딱 봐도 양도 많고 탄수화물, 나트륨에 기름기에 고혈압에는 제일 지금 안 좋은 음식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새우젓을 안 넣네. 거기에 저 지금 저거 아유 저거 안 돼요. 새우젓. 저걸 안 넣어? 감칠맛이 안 나요. 근데 너무 짜잖아요. 소금을 뿌리다. 음식은 짭조름해야지. 밥을 넣자. 밥을 넣고 한 그릇 쭉 말아 먹어야 또 속이 든든하니까. 아니 돼지국밥에 치킨을 드시는 분은 유일하지 않을까요? 돼지국밥에 치킨은 우와. 난 아침에 저렇게 먹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요, 나 입장에서는. 원래는 소금을 좀 더 넣었는데 그나마 관리한다고 조금 적게 넣었어요. 그날 적게 넣은 게 저 정도세요? 야, 든든하게 먹어야 일도 잘 풀린 거야. 어머나. 뭐를 저렇게. 안 돼. 저 소스에도 나트륨이 엄청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매운 소스에.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나트륨, 포화지방,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다 드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특히 이미 간이 되어 있는 국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금이나 새우젓갈 같은 나트륨 함량이 많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드시는 것은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1g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3%나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니까요. 나트륨 섭취를 무조건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혈압 잡는 식단의 비밀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저나트륨 고칼륨입니다. 이 한국인 1일 나트륨 섭취량이 4,854mg인데요. WHO의 권고치보다 무려 2.4배나 높습니다. 반대로 나트륨의 배출을 돕는 칼륨의 1일 섭취량은 권고치보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은 줄이고 칼륨은 높여서 혈압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칼륨은 신선한 과일, 채소, 견과류, 유제품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칼륨이 다량 포함된 소금을 사용한 연구 대상자들에게서 혈압이 낮아지고 또 뇌졸중 발생 위험도도 낮아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칼륨 섭취량을 1g 늘리면 혈압이 2mm만큼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버뜩 생각나는 게 네. 네. 사실 나트륨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나트륨 먹을 만큼 먹고 칼륨을 더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죠? 이게 이제 과도하게 나트륨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혈압이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만큼 정도와 기간의 정비례해서 우리 몸의 신장이 손상이 된다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만성 신부전증 발병률이 최대 2.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음식을 짜게 드셨었고 또 고혈압 수치가 150구나 나왔던 우리 김성수 씨는 네네. 이렇게 짠 걸 좋아하시는데 신장은 어떤지 그 건강 상태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많이 하네. 네, 근데 정말 다행히 신장 나이는 2.5세가 어리게 나왔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거는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음식을 짜게 드셨는데도 그래도 콩팥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저렇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콩팥을 우리가 지켜줘야죠. 그게 바로 쭉 지금처럼 고혈압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드디어 좋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다행히 신장 나이는 2.5세 어리게 나왔거든요. 기분 좋으시죠? 그러니까요, 진짜 혜빈아, 아빠가 꼭 약속할게. 이 고혈압 식단 관리 잘해서 진짜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것임을 내가 꼭 약속할게. 야, 근데 뭐 이제 짜게 드시기도 했지만 탄수화물류도 엄청 드셨거든요. 저 이제 백미 안 먹는 남자입니다. 이제는 잡곡밥만 먹는 남자라고요. 잡곡밥으로 바꾸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탄수화물 때문인데요. 바로 고혈압 잡는 식단의 비밀 두 번째는 바로 혼합 잡곡을 먹어라입니다. 네, 잡곡 중에서도 되도록 당 함유가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고혈압에 좋은 잡곡이 조, 수수, 팥입니다. 혼합 잡곡을 드실 때는 비율을 또 신경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조, 수수, 팥의 혼합비가 35대 35대 31대 항고혈압 활성도가 약 31% 높아졌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손가락조, 수수, 팥의 잡곡 혼합 추출물을 6주간 섭취한 쥐가 대조군보다 수축기 혈압은 20%, 이완기 혈압은 27% 감소했다고 합니다. 오, 앞으로 혼합 잡곡을 먹을 때 비율을 이걸 잘 맞춰서 또 먹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혈압 잡는 식단의 비밀, 필수 미네랄인 칼슘과 마그네슘을 먹어라입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영양소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혈액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드릴까요? 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하나 싸주세요. 예, 맞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듯 이것저것 시식을 하더니만 이것도 하나 주시고요. 꿀떡, 인절미, 단호박떡 이렇게 다 맛있어 보이네. 사장님 이거 하나 하고요. 안근 주세요. 네.
와, 맛있겠다. 이거 하나 사고요. 아이고. 심지어 계획이 없던 빵까지 잔뜩 산 금숙 씨. 시장 오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랑 빵 보면 막 군침 돌아가지고 못 참아요. 잔뜩 샀는데 오늘은 조금 산 거예요. 원래 2바구니 사거든요. 그렇게 장보기를 마치고 짐 정리를 하는데 생활비 대부분을 식료품 사는 데 쓰는 만큼 음식들로 빼곡한 냉장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건 떡과 빵이라고요. 거기 중국집이죠? 짬뽕 하나 하고요. 군만두 하나 하고 탕수육 하나 갖다 주세요. 늦은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혼자 먹기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금숙 씨에겐 이 정도는 기본. 아니 근데 빵과 떡도 있는데 웬 배달 음식이에요? 에? 장 보고 오면 무거운 거 들고 오고 또 만들려면 귀찮고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그냥 주로 시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떡해. 또 늘었네. 뱃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먹는 대로 다 배로 가는 걸까? 이게 얼마 전엔 맞았는데. 이게 입고 싶은데. 그렇게 뱃살이 늘어나면서 좋아하던 옷까지 입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요. 그녀가 살이 찐 이유는? 갱년기가 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먹는 걸로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뱃살이 찐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해봤는데요. 그때만 살이 빠지고 다시 요요가 와서 다시 먹게 돼서 살이 찌게 됐어요. 점점 더 살이 찌다 보니 금숙 씨에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또 들었어. 어떡해. 살이 찌면 고혈압이 와서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올까 봐 걱정이 돼요. 뇌출혈과 뇌졸중이 두려운 금숙 씨. 두 번째 도전자 문채원 씨. TV 시청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아우 맛있겠다. 과자라도 먹자. TV를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 군것질을 하게 된답니다. TV 볼 때도 입도 심심하고 또 TV에서 특히 먹는 거 나오면 제가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가지고 뭔가를 먹어야지 될 것 같아서 자꾸 과자라도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 먹으면 속이 그냥 허전한 것 같고 삶에 그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그런데 군것질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뱃살. 이 뱃살 출렁출렁하는 거 좀 봐. 뱃살이 춤을 추네. 뱃살이 달갑지 않은 이유. 3년 전 대장암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인데요. 고기, 또 기름진 거, 튀김 이런 것도 좋아했고 밀가루, 그리고 빵, 단팥빵 이런 것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대장암이 걸린 게 아닌가. 대장암 수술 이후에도 식욕을 통제할 수 없었고 결국 얼마 전부터는 건강에 다른 이상이 생겨 매일 약을 복용 중인 채원 씨입니다. 혈압약하고 당뇨약하고 고지혈증을 먹는데 그 약을 먹어도 그 혈압도 떨어지지 않고 당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잠깐 걷기만 해도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는데 힘들어. 채원 씨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아이고 힘들어. 제가 대장암으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했거든요. 근데 요새 또 제가 복부에 또 살이 또 다시 찌니까 또 다시 제가 대장암이 또 재발될까 봐 그냥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대장암 재발을 막고 싶은 채원 씨.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체성분 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 복부 건강 상태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금숙 씨의 검진 결과 현재 지방간도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내장 지방도 두껍고 피하 지방도 두꺼워서 현재 복부 비만인 상태예요. 정상인보다 내장 지방이 두꺼울 뿐만 아니라 지방간까지 발생.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장 지방은요, 그 자체가 나쁜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고 그 염증 물질 자체가 몸에서 여러 가지 몸에 뭐 부종이라든지 당뇨, 고지혈 이런 병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결국 내장 지방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 징후까지 보이는 상황. 뱃살 때문에 혈관 질환을 비롯해 전신 건강에 먹구름이 낀 유금숙 씨. 한편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채원 씨. 지방간이 좀 심한 편이에요. 내장 지방의 두께는 4cm 정도로 정상인보다 두꺼운 편이에요. 정상인의 약 2배.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내장 지방이 두꺼운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뱃살이 많으면 요것 자체도 당뇨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유방암이나 대장암의 위험도도 올라가거든요.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런 뱃살 빼는 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부 지방률이 높아지면서 대장암 재발 위험도까지 시시각각 높아진 문채원 씨. 내장 지방과 체내 염증 수치가 높은 두 도전자에게 필요한 건 건강을 무너뜨리는 만병의 근원, 만성염증을 잡아야 합니다. 살이 찌면 지방세포는 염증성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세포가 과다하게 분비되면 만성염증이 발생하는데 당뇨병, 고혈압은 물론이며 심할 경우 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 수치가 증가할 경우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러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체내에 쌓인 염증을 제거하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장 지방 타파로 만성염증의 악순환을 끊어라. 그렇게 14일에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전 첫날,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가 시급한 채원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우 출출해. 허기를 느낀 채원 씨, 결국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무언가를 꺼내서 먹는데 사상 초유의 사태. 첫날부터 도전 실패인가요? 군것질이 아니라 노집이에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살이 쪘는데 노집을 먹으면 새콤달콤해서 군것질 대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허기도 덜 져서 좋은 것 같아요. 식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확 바뀐 저녁 메뉴는 바로 신선한 파프리카와 각종 채소, 그리고 닭가슴살이 어우러진 샐러드인데요. 저녁 식사로 샐러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녁에 샐러드를 먹으면 포만감이 들어서 가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게다가 몸에 좋은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설마 라면 드시려고요? 에? 요리할 때만 썼던 냄비에 색다른 변신.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체내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 중인 채원 씨. 체중 일기까지 쓰며 하루하루 건강 변화를 섬세하게 체크 중인데요. 변화가 좀 있을까요? 운동도 하고 노주입도 먹고 식단 관리를 하니까 몸무게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한편 금숙 씨는 어떨까? 검사 결과에 충격받고 즉시 운동을 시작했다는데요. 우리 몸을 갉아먹고 있는 만성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 금숙 씨. 일주일 후, 건강을 위해 배달 음식과 헤어지고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고 있다는데요. 어라, 메뉴가 많이 변했습니다.
탄수화물 폭탄에서 탈출. 영양소를 신경 쓰는 버릇이 생긴 금숙 씨입니다. 이렇게 한 접시에 넣고 먹으면 복식을 예방할 수 있고요. 영양소를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건강에 좋아요.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고 또 배가 불러도 계속 먹던 나쁜 습관까지 고쳤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도전 종료! 만성염증과 이별하고 전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던 두 도전자.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2주 전과 같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금숙 씨의 검사 결과. 유금숙님 그래도 2주간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체중도 66.1kg에서 65.4kg로 감소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장 지방이 많이 줄었어요. 그때 3.6cm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2.57cm 정도로 약 1cm가량 줄었거든요. 또한 혈압과 혈당도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체중 감소는 물론 체지방까지 감소. 복부 지방률 역시 정상 수치로 회복됐습니다. 채원 씨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번에 몸무게가 그래도 좀 빠졌네요. 600g 정도가 빠졌어요. 네.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체지방률도 낮아지고 초음파에서도 그 내장 지방이 좀 감소된 소견이 보여요. 약 1.7cm가량 내장 지방 두께가 감소. 체중과 체지방률도 줄어들면서 복부 지방률도 덩달아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인체 실험에 따르면 꾸준히 로즈잎을 섭취할 경우 복부 지방 면적은 물론 내장 지방 면적 역시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로즈잎을 꾸준히 드시면서 만성염증 잡기에 노력한 결과 두 분 다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앞으로 건강 유지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살도 빠지고 내장 지방도 줄어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뱃살 관리해서 대장암 재발 없이 건강히 살겠습니다. 살이 빠지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운동과 함께 로즈잎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건강하게 지내기에 노력해 보겠습니다.